때는 조선 중기, 한양 근교에 번화한 어느 고을에 그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진사.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장사 수완이 남달라 이른 나이에 막대한 부를 쌓았고 이제는 고을 제일의 갑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마치 대궐처럼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그를 모시는 하인들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이 진사는 본래 마음씨가 고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곶간을 여러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가 있으면 약값을 대주는 등 그의 선행은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긴 이 진사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여색을 지나치게 밝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미 정실부인 최 씨와 8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첩들은 하나같이 빼어난 미색을 자랑하는 여인들로 대부분 가세가 기운 양반가의 딸들이었. 이 진사가 그들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돌봐주는 대가로 아내로 맞이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실부인 최 씨가 근심 어린 얼굴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그만 마음을 다잡고 몸을 돌보셔야지요. 자꾸 이런 식으로 여인을 들이시면 기력이 쇠할까 저어됩니다. 하지만 이 진사는 허허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지금 9인이 한 명만 더 채우면 딱 10이라오. 나는 아직 정정하니 걱정 마시오. 혹시 이 늙은이에게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이 바람에 살랑이는 하얀 치맛자락, 구름 위를 걷는 듯 사뿐한 걸음걸이, 나이는 겨우 17 정도로 보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피부는 잘 닦은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도톰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미인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여인도 이 진사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그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짓고는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지나쳐 갔습니다. 이 진사는 홀린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인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월화관이라는 현판이 걸린 기와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월화관은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이었습니다. 돈 많은 양반들이나 드나드는 최고급 요정이었지요. 이 진사는 여색을 밝혔지만 기방 출입은 삼가고 항상 정식으로 첩을 들여왔기에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그의 오랜 신념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 진사는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월화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 나이든 마담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 진사대감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크나큰 영광입니다. 마담은 이 진사를 가장 호화로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곧 귀한 차와 술, 그리고 산해진미가 차려지고 젊고 아리따운 기생 여럿이 들어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의 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생이 몇이나 있는가? 마담은 그의 속을 몰라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월화관에는 100명이 넘는 기생들이 있사옵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아씨들을 부르겠습니다. 마담은 계속해서 다른 기생들을 불러들였지만 이 진사는 묵묵히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월화관의 모든 기생을 다 보고 나서야 이 진사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어제 내가 길에서 본 선녀와도 같은 여인이 있을 터인데 왜 그 아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오? 마담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연화 말씀이시군요. 어찌 아셨습니까? 그 아이는 저희 월화관의 보배이긴 하나 술자리에 잠시 얼굴만 비출 뿐 손님을 모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상관없다. 그 아이를 당장 들게 하라. 송구하오나 대감,
그 아이는 이미 사흘 뒤까지 다른 손님과의 약조가 잡혀 있어서 이 진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품에서 묵직한 금덩어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마담은 금덩어리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대감. 역시 통이 크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마담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여인, 연화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곱게 단장한 모습은 어제보다 더욱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 이 진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연화야, 이분이 바로 우리 고을 제1의 부자이신 이 진사 대감이시다.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정성껏 모셔야 한다. 이것이 너의 복이니라. 마담이 나가고 방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 진사는 연화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물 위에 핀 연꽃처럼 청초하고 아름답구나. 내 평생 이리 고운 사람은 처음 본다. 대감,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진사는 연화를 그저 귀히 여기며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혹, 대감께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인지요? 소인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몸을 허락한 적 없는 깨끗한 몸이옵니다. 이 진사는 그녀를 다정하게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무나 귀하고 깨끗한 연꽃 같아서 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내 너를 아끼는 마음을 진정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시는 것이옵니까? 물론이다. 네가 원한다면 너를 내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 기방에서 데리고 나가 평생을 귀히 여기며 보살펴주겠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 진사는 곧장 마담을 불러 연화의 몸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감도 아시겠지만 제가 저 아이를 친딸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먹이고 입히는 것 하나하나 최고급으로만 해주었지요. 게다가 연화는 저희 월화관의 얼굴입니다. 그 아이가 없으면 저희 장사가 됐다. 얼마를 원하느냐? 저 고을에 이 도령이 6,000냥을 주겠다 해도 거절했사옵니다만 대감께는 특별히 5,000냥만 받겠습니다. 이 진사는 집으로 돌아가 즉시 5,000냥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아들 이 도령은 아버지가 갑자기 거금을 꺼내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아버지가 월화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아들은 모든 것을 짐작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최 씨에게 사실을 고했습니다. 뭐라? 기생을 첩으로 들인다니. 이는 우리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일입니다. 당장 가서 말려야겠습니다. 모자가 이 일을 어찌 막을지 의논하고 있을 때 이 진사가 화려한 가마를 대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붉은 비단 가마에서 내리는 연화의 모습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그 어떤 첩보다도 아름다운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모습의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봐라. 어서 혼례 준비를 서둘러라. 오늘 밤 견화와 혼례를 올릴 것이다. 최 씨 부인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연화의 모습과 남편의 눈에 가득한 사랑을 보고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진사의 집은 온 고을의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진사는 수많은 하객 앞에서 연화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이 진사는 신방에 들어서자마자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붉은 면사포를 쓴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이 진사는 밤새 울고 있는 연화를 보고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어젯밤 술에 너무 취해 그만. 너를 홀로 두게 했구나. 신혼 첫날 밤은 여인에게 평생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밤입니다. 다른 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제가 이 집에서 어찌 얼굴을 들고 살겠습니까? 대감께서 저를 싫어하신다면 차라리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억지로 이곳에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면 어찌 그 많은 돈을 주고 너를 데려왔겠느냐. 맹세하마.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마. 그제야 연화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 진사는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엔 여인이 많아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공평하게 각 방을 돌아야 집안이 평안할 것이다. 허나 내 마음속 으뜸은 오직 너뿐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 진사는 연화를 한참 달랜 후 정실 부인 최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도 낮에는 연화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지만 밤이 되면 을에 다른 첩들의 방을 찾았습니다. 다른 첩들은 이 진사가 연화를 그리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느덧 열흘째 되는 날 밤, 드디어 이 진사가 연화의 방으로 왔습니다. 연화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또다시 핑계를 댔습니다. 미안하다. 오늘 몸에 한기가 들어 감기 기운이 있는 듯하다. 너에게 병을 옮길까 염려되니 오늘은 다른 방에서 혼자 자야겠다. 이 진사가 방을 나가자 연화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이 되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어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을 외곽의 낡은 폐사찰로 향했고 그곳에서 얼굴을 가린 사내와 만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연화였습니다. 영감께서 저와 함께 밤을 보내주시지 않아 계획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도를 써야겠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시간이 길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며칠 후 다시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어 폐사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찰 안에 미리 숨어있던 하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횃불이 밝혀지고 이 진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얼굴 가린 사내의 복면을 벗겨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진우, 내 놈이 이리 악독한 짓을 꾸밀 줄이야. 참으로 비열한 수를 생각해냈구나. 연화와 만난 사내의 이름은 강진우였습니다. 그는 이 진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진사, 이 천하의 나쁜 놈. 내 놈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꼴을 보고 싶었다. 사실 이 진사는 젊은 시절 강진우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아내 정씨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이 진사가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이 진사가 정씨에게 무례를 범했고 이 사실을 안 강진우가 분노하여 그를 해치려다 오히려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강진우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정씨가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연화였습니다. 강진우는 아내를 의심하며 모질게 대했고 결국 정씨는 2살배기 연화를 두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강진우는 딸 연화에게 기 진사가 내 어미를 욕보이고 아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르치며 복수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연화가 이 진사의 침소에 들었을 때 그를 해치고 그 후에 연화가 사실은 당신의 딸이다라고 알려주어 이 진사를 완벽한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는 연화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데려왔지만 결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으니 모든 진실을 말해주마. 나와 정씨는 어릴 적부터 서로 정을 나눈 사이였다. 허나 운명의 장난으로 그녀가 너와 혼인하게 된 것이지. 닥쳐라.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도 변명이냐. 그 말을 들은 연화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된 만남으로 태어난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고통 속에 사셨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허나 너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아내를 의심하고 괴롭혔지. 그래서 그녀가 집을 떠난 것이다. 거짓말.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중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더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시오. 나와 이 진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소. 연화는 당신의 친딸이 맞습니다. 바로 집을 떠났던 정 씨였습니다. 강진우는 평생의 복수가 한낱 오해였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비극이다. 이제 그만 가거라. 이 진사가 하인들을 시켜 강진우의 밧줄을 풀어주자 그는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 이 진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진사가 급히 팔로 막는 순간 칼은 방향을 틀어 강진우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비극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정 씨와 함께 깊은 산으로 들어가 평생 돌을 닦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진사는 더 이상 첩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젊은 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선행으로 갚으며 살았다고